건강해진다. 또는 물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 또는 물 마시면 피부 좋아진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럼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도대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금방 태어난 아이의 몸속의 물은 90%예요. 그리고 다 자란 성인인 경우에는 70%. 연세가 70, 80, 90 되신 분들은 몸속의 물의 양이 50%. 즉 몸속에서 물의 양이 줄어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 무섭다. 죽기 싫으면은 물을 좀 항상 많이 드시면 됩니다. 예. 물은 보통 우리 인체에 이제 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경우는 70% 정도고요. 심장이나 75%, 뼈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 정도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1, 2%만 부족하더라도 벌써 피곤해지기 시작하고요. 5%, 10% 가게 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감기부터 암까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된다. 매우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어떤 물을 어떻게 어느 정도 먹느냐에 따라서 물이 독이 될 수가 있고 물이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만난 분들 중에서 물을 먹어서 건강이 좋아지신 분도 매우 많지만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분도 제가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독이 되는 방법을 피하고 약이 되는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쏙쏙.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근데 실제로 네. 현대인들이 만성 수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어르신들 중에 만성 탈수가 많은데 네. 나이 들수록 이 갈증을 느끼는 센스가 좀 둔감해지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느낌을 못 갖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못 마시는 거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약 4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 절반도 안 되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수분이 부족한 만성 탈수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저도 이제 10년 정도의 물에 대한 네. 중요성에 대해 굉장히 많이 얘기해서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잘못 알려져서 물을 심지어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이론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수시로 2리터, 3리터, 4리터의 물을 먹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예요. 단체 강의를 가거나 이렇게 가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습니까? 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면요. 거의 참석자의 80%는 전부 다 손가락을 이렇게 가립니다. 2리터. 아니, 워낙 많이 알고 들었거든요. 계시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걸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게 틀린 겁니까? 사실은 우리 몸이 적어도 하루에 2에서 2.5리터의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팩트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수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채소나 과일은 거의 90%가 수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밥에도 70%가 수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수분량이 있거든요. 네. 자,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뭡니까? 수박. 수박. 얼음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죠? 네. 그 화채 막 잔뜩 맛있게 먹은 날도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꾸역꾸역 2리터를 채운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그렇죠. 배탈 나요. 음식은 먹은 양하고 합쳐서 2리터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보통 이제 사람이 그날따라 흘린 땀의 양과 네.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대개 1.5에서 2.5리터 사이 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네. 아니 지금 TV를 보시다가 네네. 야 물 갖고 와. 물 먹다가 아니야. 야, 물 야, 먹으면 안 물 줘, 돼. 내려왔다. 지금 이런 너무 거 계실 헷갈려. 텐데 어떻게 해야 잘 마시는 건 좀 딱 알려주시면 너무 예,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도 말이죠. 기가 막히게 네.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측정을 어떡해요? 해요? 측정기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소변 색깔입니다. 만약에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네. 소변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네.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소변 색깔이 굉장히 노란색으로 짙다 하면 뭐라는 거예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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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네. 몸이 살려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네. 근데 물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은데 그런 색깔이 그런 색깔 나오면. 좋죠.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색깔을 보고 자기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소변은 그냥 원래 노란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였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 잘못된 방법들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물. 자, 여기 인체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뇌, 심장, 그리고 신장까지 정말 중요한 장기들이죠. 먼저 보겠습니다. 심장부터 보겠습니다. 심장을 망가뜨리는 물, 과연 그 정체가 뭔지 봅니다. 차가운 얼음물입니다. 아니 집에서 애들 말 안 듣고 남편이 속 터지게 하고 그러면은 속에서 막 천불이 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뭘 찾습니까? 예. 냉수 한 사발. 예. 세상에 그게 지금 심장이 안 좋다뇨. 아니 단순한 얼음물뿐만이 아니라 여름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전 국민의 음료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심장을 안 좋게 한다? 예. 심장 건강을 위해 차가운 물은 주의하라. 자, 근데 이제 전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뜨거운 여름철 날 얼음물 한 잔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찬물을 먹는 그 습관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도 겨울에도. 몸이 오들오들 떨면서도 찬물만 먹어야지만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거든요. 얼주가. 얼주가. 그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겨울에 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륵 떨리죠. 예. 왜 떨릴까요? 열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뜨거운 열이 밖으로 빠져나서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열을 올려주려면 유일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친구가 분명히 소변 보고 운동을 안 할 거야. 안 그래서 하죠. 알아서 근육이 순간적으로 부르륵 떨어서 체온을 올려주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왜요? 살려고. 그럼 앞으로 더 떠세요 일부러. 예. 일부러 더 떠세요. 일부러 더 체온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찬물을 먹어야지만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체온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특히 심장에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아니 좋아하시는 분도 항상 그 냉장고에서 꺼내서 얼음 한두 알 넣으시고 그렇게 드시거든요. 차갑게 먹는 게 습관이 되면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근데 한두 잔 정도를 건강한 사람이 마시는 건 괜찮은데 네. 노인이나 좀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찬 것만 좋아하고 찬물, 찬 음료수만 마셨는데 40대 되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약간 연못물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못 마시겠어. 이상 감수 있잖아요. 감수. 그걸 내가 뭔가 흡입하는 느낌. 근데 적응하니까 그래도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몸도. 그렇게 말로만 좀 설명하면 또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했거든요. 예. 네, 제가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얼음을 가득 담아서 네. 계속 먹었고요. 네. 하루는 좀 미지근한 물로만 마셔봤거든요. 그 차이를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정하는 의사생활에서 손유리 선생님이 발벗고 나서주셨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오늘부터 제가 미지근한 물이 괜찮을지 찬물이 몸에 좋을지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나서 얼음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한번 들이키는 거죠. 얼음물 한 400cc 정도 되는데 200 정도에 마시고. 아, 근데 저만큼이나 드신다고요? 많은데? 많이 힘들겠다. 몸에서 놀랄 것 같은데. 글쎄. 그러니까 장애 탈나고 이러는 거 너무 아닐까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6시 30분쯤에 한
400 정도 따라놓은 거를 좀 마셨고요. 아직까지 이제 조금 밑에 얼음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지금 마셔볼게요. 찬물을 한 2잔 정도 마셨는데 약간 파랗게 되면서 손이 시렵습니다. 아유, 주름 추운 것 같은데. 물 2잔에 저렇게. 혈관 안 가네. 손톱까지. 아, 계속 찬물 드시고 지금. 원장님 어디 가세요? 아, 나 얼음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화장실. 장이 놀랐다니까. 야. 저쯤 되면 좀 마시기 싫죠? 정말 물고문이 이런 거 있고. 어쩔 때는 머리도 엄청 아프잖아요. 자, 이번엔 미지근한 물. 평소에 드시던 대로 드신 거죠? 네네. 아, 찬물 먹을 때는 너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미지근한 물 마실 때는 그냥 목 넘김도 편안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좀 시원했어요. 그래서 훨씬 마시기 좋았습니다. 자, 고생하신 우리 손유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루 정도 네.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서 이게 사람 몸에 무슨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이거 그냥 기분으로 느끼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며칠 가지고 크게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네. 과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열화상 카메라군요. 네. 아, 저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어유, 뭐 33도 저 체온증 아니에요. 진짜. 많이 차이 나네요. 2도 차이가 나요. 물이 들어가자마자 몸에 어디로 가는지도 다 보일 정도로 바로 떨어지네요. 사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제로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좀 미지근한 물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럼 차가운 물은 마셔도 소용이 아예 없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차가운 물을 마시면요, 우리 몸을 깨워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깨워주고 장운동을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이런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요, 이 차가운 물이 내장에 들어가면 이 내장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다 수축을 합니다.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 운동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나이 드신 분이라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왜요? 가끔 전화 드리면 네. 뭐 하세요? 라고 하면 야, 니네 아버지 때문에 화딱지 나가지고 찬물 한 잔 먹었어요. 이러시는데 네. 근데 이제 젊고 건강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얼음을 드셔도 바로 5분 안에 정상 체온으로 다들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년기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네. 5분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얼음물만 드시게 되면 저체온증인 상태로 하루 종일 지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떤 방법이냐, 물을 드실 때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물을 왜 씹죠? 물 같은 경우에는 씹어 드셔보십시오. 입안에서 네. 온도가 올라가겠죠. 내 체온과 비슷한 온도까지 맞춘 다음에 섭취하게 되면 훨씬 더 물 흡수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뇌를 망가뜨리는 물이 또 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뇌 진짜 중요하죠. 자,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는 물. 근데 이거는 글쎄 누구나 목마르면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급하게 마셔서 뭐 위에 네. 부담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뇌로 왜 뇌에 관련이 있죠? 우리 체중의 70%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0kg 사람의 몸무게 물을 따진다면 약 42리터, 70%니까요. 네. 42리터 중에 3분의 2인 28리터는 세포 안에 존재해요, 물이. 근육 안이라든지 세포 안에. 그리고 14리터 3분의 1이 세포 밖에 존재를 해요. 네. 그러면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물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세포 안에 물이 과다하게 되면은 부종이 생기겠죠. 아, 부종. 그죠? 뇌에 부종이 생겨가지고, 그죠? 심지어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세포는 체내에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뇌라는 거는 두개골 안에 한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뇌 세포가 붙게 되면 뇌 부종이 생기고 이제 뇌 척수액이라는 게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 안에 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두통도 발생하고 심하면 구토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을 그럼 어떻게 마셔야 되나,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속도, 농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한테는 자, 물 들어간다 하는 이제 신호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주면 좋겠는데 네. 물이 너무 홍수처럼 많이 들어와 버리면 아, 예,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전해질 이동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네. 붓거나 하는 것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애써 먹은 물이 빠져나가는 양을 더 많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벌컥벌컥 먹으면 그 물을 보존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저는 1리터를 한 번에 1리터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먹은 적도 있어요. 오늘 거를 다 먹어놓자. 오늘 분량을 진짜로 500ml는 우습고 1리터 한 번. 그리고 이제 물 안 먹. 예,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 기준으로 네. 가볍게 담은 정도 한 번 먹을 때 그렇게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200ml? 150에서 그러니까 꽉 채우면 200이니까 100에서 150. 그러니까 그 이상 한꺼번에 먹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신장.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 과연 뭘까요? 보겠습니다. 신장은 물 대신 커피와 차. 진짜 많죠, 이런 분들. 신장 건강을 위해 커피와 차는 주의하라. 저희 엄마만 해도 저번 달에는 뭐 많이 부으셨다고 옥수수 수염차를 한가득 끓여가지고 그냥 한 달 내내 드시고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쵸, 좋은 차라는 차는 다 이렇게 물처럼 그냥 계속 끓여서 드시더라고요. 차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차를 끓이는 재료 자체가 말이죠. 약재가 많아요. 네. 그 약재의 특징이 뭡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못하죠. 얼마나 주전자의 양을 넣었는지. 커피도 그 속에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빼내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맥주 먹으면 어떠냐 핑계대기 위한데 예. 맥주 속에 포함된 알코올도 이뇨작용이거든요. 이뇨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즐겨 먹는 주스 속에 포함된 모든 과당도 다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물 이외의 모든 차는 차니까 네. 차같이 즐기십시오.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대신 차는 차같이. 야, 이거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될까를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헛개차든 옥수수점차든 하루에 드실 용량을 4g을 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4g 먼저 얼마인지를 몰라요. 4g이 티백 하나가 1.5에서 2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그거- 석 잔 정도? 그렇죠. 티백 2개 정도 두 석. 무게로 따졌을 때.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양을 하루 동안에 드시면 문제는 없고 그보다 더 진하게 다리시면 이뇨작용이 너무 많아져서 몸에서 수분이 오히려 탈수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결명자차 같은 것도 결명자. 있잖아요. 간에 열이 있을 때, 간에 열이 있을 때의 증상들은 뭐 황달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네. 그때 쓰는 약재들이라 몸이 차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드시면 좋지가 않고요. 또 둥글레차가 있죠. 네. 둥글레차 같은 경우에는 위장에 수분을 보충하는 약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물이 충분한데 둥글레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부종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물을 잘못 마시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일이라는 저도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희한테 선생님들이 이렇게 겁을 잔뜩 주셨으면 이제는 해결책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도대체 물 어떻게 마셔야 되는 겁니까? 물은 갈증을 느낄 때 먹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먹어보자. 시간을 시간대가 정해놓고 어느 시간에요? 첫째,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아, 식사 2시간 뒤 물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 물 한 컵. 네. 그럼 하루에 몇 컵입니까? 3컵. 아, 우리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세요? 오, 당했다. 아, 예, 한 끼밖에 안 드세요? 아홉 컵. 아니, 하루에 아홉 컵. 아니 도대체 몇 끼를 먹길래 몇 컵이야? 보세요. 자,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 예. 밥 먹고 2시간 뒤에 한 컵. 하루 3끼 먹으면 6컵. 아, 6컵이에요?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7컵. 일곱 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아침 공복에 한 컵. 네. 7컵 내지 8컵을 시간에 맞춰서 한번 먹어보는데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위나 장에 물을 공급해서 굉장히 소화가 잘 되게 만듭니다. 예, 예. 그다음에 식사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요. 위에 들어와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약
2시간 뒤에야. 그때 물 한 컵은 장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거든요. 예. 취침 1시간 전에 물 한 컵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첫 수업이 노란 색깔이다. 그럼 잠자는 그 긴 시간, 7시간, 8시간 동안에 힘든 거예요. 수분 부족으로 아.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침에 그래요. 일어나서 피곤한 거예요. 예.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방법이 저는 그나마 그래도